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1년을 기다렸던 새물 찬스가 제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충분하고요. 또 현재 예보라면은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이 목요일 밤인데 금요일 낮 중에는 대부분 비가 그친다. 처음에 어제까지 예보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까지 하루 종일 비가 온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찌약이 신대표하고 안동댐 가자 약속을 하면서 우중에 어차피 이제 우중 출조가 되겠죠. 우중에 우이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 들어가서 자리 잡고 대편성하고 다 끝내고 여름 옷 간편하니까 옷을 갈아입자. 그러면 뽀송한 가운데 낚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전략을 짰는데, 비가 내일 금요일 낮에 갠다고 하니까 내일 오후에 출조를 하게 되면 멋지게 되죠. 예보는 틀려도 좋습니다. 비 우중이라도 상관이 없고 여름이기 때문에 몸 좀 젖어도 옷만 갈아입으면 뽀송하니 낚시를 즐길 수가 있죠. 이 새물이 들었을 때 내일 정도면은요, 지금 이제 누적 강수량이 적지 않은데 오늘 밤에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중부 지방 같은 경우 호남 지방 이런 곳은 이미 너무 많이 내렸죠. 그쪽 지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경상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저수지 어렵습니다. 저수지는 그나마 평지형 저수지라면은 물 탁도가 좀 덜 탁한 곳, 수초대 사이 이런 곳 잘 잡아 가지고 공략하면 되겠죠. 계곡지 어렵습니다. 반계곡지 어렵습니다. 물이 지금 무넘기로 물이 콜콜 넘치는데 황토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입지를 본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계곡지, 반계곡지 어렵고 중형지 어렵고 이쪽 경상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지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물은 계속 들어오고 넘치고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정도 강수량이면은 경상도권에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은 안동호입니다. 안동댐은 이 안동 자체의 강수량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만 안동보다 위쪽, 그러니까 삼척이라든가 이 태백 쪽 영향이 크죠. 그쪽에서 100mm 이상, 300mm도 좋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우리 계산으로 3일이 지나면 안동댐에 그물이 도착을 한다 이러는데, 안동댐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0mm가 넘는 강수량에도 물이 급격하게 붙지는 않습니다. 낚시하면서 또 물러나면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안동댐은 맞고요. 합천댐 맞지 않습니다. 합천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위가 너무 높아지죠.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댐 새물 찬스라는 게 1차로 물이 차오를 때는 제일 첫 번째 물에 잠기는 지역은 풀이 아주 짧습니다. 키 작은 풀들, 예전 논자리 밭자리들이 되겠죠. 지금 오랜 세월에 어느 정도 풍화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논자리 밭자리는 평면이죠. 평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긴 이 풀의 키가 작기 때문에 크게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낚시를 할 수 있고 아주 편하죠. 편한 가운데 이 씨알 마리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위로 점점 차오르게 되면 풀의 키가 점점 커집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토요일 같은 경우 합천호는 아마 우리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키 정도 되는 풀들, 이런 풀과 잡목들이 잠겨 있는 곳에다가 채비를 넣어야 될 겁니다. 경험 많은 꾼이라도 2대 집어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밖에서 수초 제거기를 가지고 1시간을 작업해서 오늘 밤 편하게 2대 쌍포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구멍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합천호 골골 전체를 손바닥처럼 아는 분이라면 어떻게 뚫어도 뚫어내겠죠. 근데 뭐 나는 합천호 낚시 좀 다닌 편이고 이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안농댐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이면은 작업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 골이 이렇게 져 있죠. 이렇게 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지금처럼 강수량이 많을 때는 골 안쪽에 여기에 평평하니 아주 보기 좋죠. 여기 이 풀밭에 붕어가 딱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또 밤이 되면 붕어는 여기서 우당탕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낚시 불가합니다. 완경사기 때문에 40m, 50m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 불가라고 봐야 되고요. 골을 낀 양쪽 언덕, 양쪽이 언덕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뒤로 조금씩만 물러나면 되고 퇴로가 있죠. 뒤로 물러날 공간이 있죠. 언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골 안쪽은 밋밋한 완경사기 때문에 물러날 곳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크든 작든 골자리 중앙보다는 골자리 이 옆에 언덕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큰 안동댐이라도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수위 상승이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심이 5, 60 되는 곳은 밤이 되면은 메다 52m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물이 저 밑에 있는데 여기 아직 물이 없는 곳, 혹은 물이 있더라도 그 현재 수위 자체가 20, 30cm 정도를 넘지 않는 곳, 그곳에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구멍을 파는 게 아니고요. 구멍 어림도 없습니다. 풀로 파는 거죠. 풀장처럼. 뭐 4대를 넣든지 3대를 넣든지 쌍포도 좋습니다. 나는 열 몇 대를, 지금 7, 80 되는데 뭐 구멍을 잘 짚어서 12대를 편성했다. 어두워지면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낚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는데, 물이 차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유물입니다. 부유물이 우리 평으로 표현을 해서 좀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약 한 4, 5만 평 정도 되는 저수지라 치면은 저희 매장에서 가까운 용연지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저수지 크기만한 이 부유물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캄캄한 밤에 낚시하다가 저 퍼득퍼득 고기 튀는 소리가 가까워 오면은 그게 부유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유물에 고기가 뒤집으면서 부유물을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낚시 불가죠. 수초 제거기 어림도 없습니다. 뭐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그 부유물 더미가 밀려오는데 수초 제거기 하나 들고 거기 맞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딱 바닥 정리해 놓고 나뭇가지 몇 개 잘라다가 딱 박아 놓고 그 사이에 나뭇가지를 척척 걸쳐 놓습니다. 현정 수위가 1, 20이죠. 혹은 물이 없는 맨땅이거나. 근데 그래 놓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식사하고 나면은 물이 60, 70, 80 차오릅니다. 여기는 밤새도록 노다지죠. 그리고 부유물이 들어와서 다른 자리는 아예 채비를 넣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하룻밤 낚시하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요령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 저도 이 낚싯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미줄 어림도 없습니다. 부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미줄 같은 경우는 거의 치명적이죠. 낮에 작업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들어오는 길목에 장애물들이 좀 있어 가지고 내가 일일이 말뚝을 받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초 정리만 해도 여기는 하룻밤 낚시를 하겠다, 그런 자리도 있죠. 근데 문제는 수면 아래 작업을 했더라도 수면 속에도 없던 찌꺼기가 자꾸 밀려옵니다. 샘물 창선은 찌꺼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부유물과의 싸움인데 물 속에도 부유물이, 찌꺼기가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멀쩡하지만은 나중에는 밤에는 채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기에서 뭐 40대, 뭐 46대, 50대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가급적이면은 3032 안쪽,
그러니까 뭐 24, 26, 28 최고죠. 24, 26, 28, 30 혹시 뭐 36 정도 아니면은 본인이 뭐 아주 천혜의 요소를 잘 알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은 뭐 40, 42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렇게 나만의 오늘 이 수위에 댐 낚시 잘하는 분들은, 잘 아는 분들은 강수량만 봐도 그리고 이 댐 수위만 인터넷에 찾아봐도 오늘 어느 골짜리 어느 자리는 하룻밤은 충분히 낚시를 할 수 있다. 부유물 걱정 없이 낚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2, 4부터 제가 아주 찍어 드리겠습니다. 2, 4부터 30 혹시 3, 2까지만 준비하시고 그 이상 되는 아예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초 작업을 할 때 현재 만약에 28대 26대 요런 구멍을 냈다. 그렇다면은 그보다 더 전방 2대 20대 받침대 밑에까지 작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돼서 뒤로 물러나면은 그렇다고 긴 데를 넣을 수는 없거든요. 긴 데를 넣는다고 해도 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도 대기리는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작업을 미리 나중에 후퇴해서 채비가 떨어질 지점도 미리 작업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 점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요. 이 카본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세미줄 같은 경우는 부유물, 밀려오는 부유물 때문에 낚시 불가 상황을 막기 쉽습니다. 작업을 아주 잘 해놨더라도 수중에 부유물이 자꾸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잘 내려가는 구멍도 막히기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줄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하다. 뭐 예민성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새물이 들면은 붕어가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풍정 채비를 써도 망불고 늘어지죠. 채비의 싸움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채비에서 주의하실 점은 목줄 길이 무조건 짧게 해야 됩니다. 길어도 12, 3cm, 15cm 이내로 짧게 잡아주시고요. 뭐 나는 목줄 길이 25로 한다, 나는 50으로 한다. 그거 채비 못 내립니다. 부유물이 끝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긴 목줄을 가지고는 채비를 내리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목줄을 짧게 쓰시고 아마 예민한 채비가 되어 있다면은 좁쌀이라든가 편동을 감아 가지고 조금 더 무겁게,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투척했을 때 수평이 아니고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는 정도 맞춤, 조금 더 빠르게 가라앉아도 괜찮습니다. 무거워도 씩씩하게 밀기 때문에 찌맞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길이를 짧게 준비하시고 카본줄로 준비하시고 목줄을 짧게 준비하시고 요 정도는 충분히 해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초 제거기 필수입니다. 수초 제거기 없으면은 아예 출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낚시 못합니다. 그리고 수초 제거기가 있더라도 개척기도 별도로 있으면 더 좋습니다. 수초 제거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개척기도 같이 준비를 하면 더 좋고요. 수초 제거기 제가 이 연장대 1, 2번을 넣어놨는데 평소에 저는 낭창되는 거를 저는 수초 제거기가 낭창되는 거를 저는 불편하게 생각지 않거든요. 수초 제거기를 뭐 아마 이 평생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수초 제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낭창거리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연장대를 상시로 1, 2번 연장대를 상시로 끼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연장대를 끼우면은 프리존이나 프리존 레드 경우 3, 4는 넉넉하게 작업하고 경사도라든가 그런 현장 여건에 따라서 3, 6대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프리존 1번을 가지고는 3, 2대 정도, 경사가 아주 유리해도 3, 4대 수심 좀 깊은 데 같으면은 3, 4까지도 수면 위에 작업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1, 2번 연장대를 쓰는데 새물이 든 포인트에서는 긴 수초 제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긴 거보다는
뻣뻣해 가지고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수초 재배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CR과 마리수 다 대박입니다. 댐 낚시가 예전에는 이 합천호 같은 경우 정말 새물을 절묘하게 잘 맞추면 9치입니다. 9치인데 마리수는 무한대죠. 2대 쌍포를 가지고 거의 뭐 밤새도록 당겨내죠. 근데 안동호 역시도 비슷하고 뭐 커야 월척이 섞이거나 월준척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합천호 안동호 새물 기회가 되면은요, 만약에 내가 오늘 20마리를 낚았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내가 낚은 20마리 중에 3자보다 4자가 더 많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씨알이 굵어졌거든요. 그래서 씨알은 그 정도라는 거, 굉장히 굵다는 거, 생각보다 굵다는 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희나리가 섞이는데요. 희나리가 본래 초반에 쭉 째다가 이래 떠올라서 그냥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쭉 따라 나오죠. 근데 샘을 먹은 희나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를 먹였는데 발밑에 와서 또 새로 차거든요. 고기가 차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 싶겠지만, 문제는 아무리 작업을 잘 해놔도 기본적으로 부유물은 떠 있습니다. 뜰채질 한번 하면은 고기 힘은 좋지요. 덩치는 크지. 바늘 빼고 고기 처리하고 나면은 또 찌꺼기 또 털어내야지. 또 뒤로 후퇴해야지. 나중에는요, 열 몇 마리 정도 낳고 나면은, 야, 지금도 떡밥 다시기에서 넣으면은 입질을 하는데 힘이 빠져서 지쳐서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고 그만하자.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행복에 겨우는 그 항복. 정말 뭐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대물꾼이 항상 기대하는 그 순간에 기진맥진해 가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낚아내지 못하는, 담그면 무는데 더 이상 낚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허다히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초대가 잠길 때, 첫 번째 육초대가 잠기는 그 논밭자리가 잠길 때에 맞췄다. 지금 논밭자리에 물이 참하게 차오르고 있다. 이럴 때는 100마리도 낚죠.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체력을 저하시킬 만한 그런 방해 요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는 바닥 고르지, 걸림없지, 뭐 밤새도록 낚아도 피곤할 게 없죠. 어떤 분이 합천호에서 딱 100마리 낚았다는 분 봤는데, 뭐 저는 물론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10마리 넘어서면은 아이고 뭐 산도 보고 싶고 뭐 또 이 해피랑 산책도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세물 찬스라는 거 평생 잊지 못할 1년이 뭐야? 3, 4년, 4, 5년 낚을 붕어를 씨알과 마리수에서 그날 하룻밤에 낚을 수도 있는 게 세물 찬스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이 매력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뒤로 물러나야지. 또 끝없이 밀려오는 부유물 처리를 하면서 낚시를 해야지. 또 붕어는 토종은 물론이고 희나리까지도 끝없이 쭉쭉 째지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딱 해가지고, 저는 샘을 보러 가면은 정말 절묘하게 첫 번째 6초대 잠기는 절묘한 상황 아니면은 4대를 넘기지 않습니다. 6대 피웠다가 2대 접어버리거든요. 바닥 확인되면 2대 접어버립니다. 4대인데 만약에 부유물이 아이고 도저히 이제는 내가 벽을 더 이상 못 치겠다 싶을 정도로 들어오면은 2대 혹은 1대를 가지고 낚시합니다. 1대나 2대 가지고도 충분히 낚아내거든요. 그래서 대숫자를 줄이면은 낚시도 편해지고 마리수도 훨씬 높아지는데, 특히 새물이 들 때는요, 이게 다대편성 금기라고 제가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기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봐도 새물, 물론 편집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새물이 들어가지고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데 열 몇 대를 펼쳐가지고
뭐 끌어내다가 뭐 역줄을 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 허비를 합니다. 버벅거려 버리죠. 새물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50마리를 낚았다고 친다면은 이게 50마리가 쭉 고르게 계속 입질이 오는 게 아니고요. 입질을 몰려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4대를 제가 넣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댐 새물 때 4대를 넣는데 어떤 때는 4대 입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몰려든다는 얘기죠. 몰려들 때 대숫자가 적으면은 허튼 동작이 없습니다. 뭐 채비가 걸린다든가 뭐 어떤 이런 이제 시간 낭비가 없기 때문에 얼른 낚아내고 다음 미끼가 들어가고, 아마 이 경험 많은 꾼과 그렇지 못한 꾼의 차이는 이 미끼가 물속에 있는 시간이 누가 더 기냐, 그게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대숫자를 줄이면 됩니다. 나는 낚시 경험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2대만 펴면 됩니다. 처음부터 2대 펴고 옆자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대 펴고 거기에 공을 들이다 보면은 고기가 붙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이 나오거든요. 2대 가지고 옆에 대 걸어 가지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대를 걸지 않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부유물 때문에요. 근데 대를 여러 대 편성을 해 놓으면은 실력이 센 사람들 옆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힘은 좋고, 평소에 힘없던 희나리조차도 발밑까지 쭉쭉 차고 들어가는데 옆대를 안 걸 수 있나요? 거기다가 부유물 계속 처리해야지. 또 뒤로 후퇴로 만들어가면서 후퇴해야지. 정신없이 뭐 입질은 막 정신없이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낚은 부분은 몇 마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숫자를 줄이시고, 제가 몇 가지 이러이러한 점들이 힘듭니다 하는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들을 하셔가지고 이번 모처럼 주말꾼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때 모두들 안전한 조행하시고 초대박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